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분들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내 차량 뒤로 바싹 붙어서 위협을 가한다든지 쉴 새 없이 전조등을 밝혀대기도 하는데, 이 모든 행위는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오복운전입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그지? 네, 너무 좋아요. 어휴, 아니 무슨 운전을 저딴 식으로. 운전 좀 살살 합시다. 저기요. 뒷좌석에 애들도 있어서 운전 살살 좀 하자는. 참네. 아니 내가 내 차로 운전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에? 가만 안 둬? 어? 진짜 가만 안 둬? 아유 왜? 어? 뭐 하는 거야? 참네. 아니 왜? 아니 이거 찍으려고? 당장 내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폰도 하나 새로 사야겠네? 에? 이거 내가 이거 던져버리려니까 이거. 에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복운전이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로 치부하기엔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죠. 경찰관님, 제가 드린 영상 보셨죠? 이거 보복운전 맞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예? 아니 그 영상 보셨어요? 저는 차선도 넘지 않고 그냥 쭉 규정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여기 보세요. 갑자기 이 차량이 제 앞으로 확 끼어들었다가 브레이크 잡고 누가 차로 변경을 저렇게 합니까? 예? 아니 글쎄 이걸로는 안 돼요, 선생님. 억울하셔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니 TV 보니까 그 앞지르다가 확 서거나 뒤로 바짝 붙거나 급차선 변경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거 보복운전이라던데요. 물론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만 만약 운전 중에 누가 봐도 보복운전이다 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꼭 챙겨놔야 할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본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 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 저 사람 운전 험하게 하네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네. 그럴 때 화를 참지 못하면 카니발 폭행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히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피해 차량인 아반떼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소위 칼치기 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때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게 생수병을 투척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이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아내분께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네. 이 카니발 차주가 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집어 던지면서 손괴까지 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네, 일단 카니발 운전자가요, 피해자인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서 운전자 폭행 등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던져서 손괴한 것은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의율되지는 않았지만 네.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은 보복운전이나 위험운전에 해당해서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에 대한 미수를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한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 부인이 증거로 남기려고 한 이 영상을 없애려고 뺏어서 멀리 던져버리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증거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증거인멸죄는 혹시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 형법은요, 제155조에서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에서 카니발 운전자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이 사건이 더 커졌던 게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에서 그저 단순 폭행, 재물손괴로 종결시키려고 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었거든요. 앞서 권 변호사님께서 적용 가능한 혐의들 짚어주셨습니다만 그거랑 비교해봐도 단순 폭행, 재물손괴는 많이 악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순 폭행이라 하면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비난 가능성과 굉장한 위험성이 더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 왜 그랬을까요? 경찰에서 이 사건을 좀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명 의율에도 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에 좀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청취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좀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좀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 받아서 사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 본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뒷좌석에 있었단 말이죠. 이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그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이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내분과 아이들이 입었던 정신적 피해는요, 이들이 원고가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금전적으로 좀 피해 회복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방금 살펴본 사례가 정말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같거든요. 해마다 보복운전 피해 사례가 점점 느는 것 같은데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복 운전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매우 크고요.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운전자분들도 느끼는 공포심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국민 법감정에 좀 한참 못 미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요, 형사적으로 특수상해와 같은 죄명이 성립할 수 있지만 보복 운전을 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보복성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네. 좀 있고요. 운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현재는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이런 사건 몇 번 해본 적이 있고요. 네. 이게 어쨌든 특수 상해나 특수 협박이 돼야 되는데 상해 고의, 협박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수 협박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위 칼치기 또는 앞에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는 것. 근데 그런 행위들이 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나는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지 상대방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맞습니다. 사고를 낼 그런 고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변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뭐 도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되면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보복운전을 했다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 있었던 보복운전 사례에서는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요, 피해 운전자와 차선 변경에 대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재판부는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냐 생각 들곤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호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도 우리 경찰청에서 이제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추월해서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 네. 또는 급감속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특수 상해의 고의, 특수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점들이 뭐 녹화가 된 블랙박스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라고 하면요, 꼭 사고가 나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복운전은요,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만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블랙박스에서 이러한 협박의 정황이나 시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난다면요,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법률 전문가나 수사기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점이나 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벌점 부과가 가능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현행법상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은 존재하는데요. 네.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 쌍방 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를 한번 보죠. 폭행의 정도를 떠나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 순서도 혹시 중요한 거예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순서보다는요, 네. 시비 사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 차량을 상대로 어떤 보복성, 이제 상해나 협박이나 이런 고의를 네. 가지고 네.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시비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아무래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진행을 시키고 싶더라도 만약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린다든지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요, 피해자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검찰에서 다시금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때는 법리 검토가 면밀히 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물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면 꼭 뭐 챙겨야 할 것이라든지 대응법이라든지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안전운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요. 네. 그러나 운전하시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꼭 확보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서 출동한 경찰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언제나 신체와 생명, 안전을 최우선시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는 게 최고의 예방법이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사건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마시라. 창문을 내리지 말고 차에서 내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차를 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베이비복스의 Missing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